그렇다고 그러면 스마트 도시와 교통의 영향,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비관적인 또는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도시나 교통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본다고 되면 일단은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의 잠재적 영향은 굉장히 편리하죠. 스트레스 제로예요. 절대 내가 운전하는데 필요하지가 않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알아서 해주니까.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 그죠? 한성정보라든지 뭔 이용하니까 굳이 어디에 내리면 보다 더 가까이 환승할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저감된다. 시간 대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통행 중 시간을 우리는 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업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보기 등 또는 공부, 업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통행 수요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멀리 가는 거죠. 원래는 30분 거리밖에 있는 30분 거리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차량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뭐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뭐 2시간 정도 걸려도 그건 뭐러 뭐 거기서 가서 보고 그 중간에 뭘 해요? 내가 일을 하지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멀리 갈 수가 있고 통행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첨도 시간대만 오전 첨도, 오후 첨도를 해서 출퇴근 시간대만 좀 막히잖아요. 이제는 이게 24시간 일주일에 항상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박재영 박사님이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율주행 공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통행 거리별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보면은 장거리 100km 이상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약 30% 미만이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나머지 그럼 어떻게 돼요? 70% 정도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장거리 부분에서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 이상이나 더 장거리 교통이 증가할 것이다, 이용할 것이다 라고 되는 부분들이죠. 즉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교통 혼잡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교통계획과가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또는 연구자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야만이 자율주행 공유 차량이 등장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스마트 교통이 당신에게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더욱더 먼 거리까지 갈 것이냐? 내가 발생하는 교통 빈도를 갖다가 원래는 1통행이었는데 2통행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통행입니다. 출근했다가 집에 오는 것 또는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것,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저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의 그 통행 행태와 더불어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볼까요?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유 모빌리티가 결합되어지는 지금 현재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서는 통행 발생량이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죠? 원래는 멀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고 얘기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안에 가는 건 멀어봤자 안에서 뭐 하게 되면 내가 한 10분 정도밖에 더 손해 보겠어? 나머지는 내가 일하거나 쇼핑하거나 공부하거나 하면 되지.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통행량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교통수단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수단의 선택에서는 승용차를 더욱더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왜? 소요 비용이 낮아지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고도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유 모빌리티. 그리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혼잡이 심해도 내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 혼잡한 시간대에 공로상에, 도로상에 있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뭘 하면 돼요? 다른 걸 하면 되니까 문제 없다 이런 거죠.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수단 선택의 문제고요. 경로 선택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통행 거리나 시간에서는 승용차 주행 시간, 거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중되어질까? 분산되어질까? 라는 부분입니다. 분산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 멀리서까지 출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강원도 통해에서 또는 강릉에서 지금도 3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뭐 3시간 동안 뭐 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지.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굉장히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더욱더 그 서울 강남이나 이 근처에 살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분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직장과 주거가 더욱더 원거리에 위치해도. 그죠? 시골에 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통해 가지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드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택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시골에 있어도 도시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회사를 강남에 있는 회사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가 굉장히 더욱더 넓어지면서 분산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공간 구조에서도 마찬가지 자동차 중심입니다. 그래서 분산된 자동차 중심의 공간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우려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가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제 말이 동의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시권의 확대라고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그 도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유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한계 거리 비용이 거의 제로화에 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도시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도시 중심부의 지가가 비싸다라는 그 관점의 도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거리의 한계 시간 비용이 제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경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 입지 균형, 도시 경계 관점에서 결국엔 임대료 부분에서의 그 D 거리에 위치한 단위당 임대료 부분은 뭐예요? 총 이윤에다가 단위 토지당 생산비에다가 뭐예요? 총 수송 비용을 뺀게 됩니다. 이 총 수송 비용을 뺀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기울기가 늘어집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공유 자율 주행 차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인계 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변하면서 제로화되면서 무한정으로 뻗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